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더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주가 32.7도까지 오르는 등 30도 안팎의 한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0도를,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19도, 경주 27도 등 19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4, 5도 낮아 더위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해수욕장은 벌써부터 많은 인파들이 넘치고 있는데요. 관광객과 시민들은 시원한 바다를 찾아 더위를 식혔습니다. 휴일 풍경 박상환 기자가 전합니다. 제트스키가 시원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내달리고 높게 돛을 올린 요트는 바람을 맞으며 유유히 물살을 헤쳐갑니다. 모래장난과 물놀이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아이까지 마치 한여름을 연상케 합니다. 예,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늘 해수욕 좀 하러 왔습니다. 세 가족이 같이 와서 너무너무 즐겁네요. 신발을 벗고 백사장 모래를 밟거나 물에 발을 담가 더위를 식혀봅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해 나무 그늘 밑에 돗자리를 피우고 도시락을 먹으며 가족 간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다리로 연결된 해상 누각은 동해안 풍광을 즐기기에 제격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입니다. 쉬는 날 아이들과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바람 쐬러 나기 너무 좋고 또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 좋게 시설을 해놓은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고래꼬리 모양을 형상화한 영일대 워터폴리도 눈길을 끕니다. 전망대와 등바위, 물방울 쉼터 등을 갖춰 직접 체험하며 휴식할 수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조화를 이루는 5천여 송이의 장미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함께 장미를 배경으로 추억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도 되게 더 잘 꾸며놓은 것 같은데 또 볼거리가 하나 더 생겨서 좋은 것 같고 이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오면 더 좋은 장소가 된 것 같아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갑작스레 찾아온 한여름 날씨였지만 저마다의 방법으로 더위를 피한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올여름 폭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북소방본부는 폭염 구급대를 구성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폭염 구급대는 구급대원과 펌뷸런스 대원 1,400여 명, 구급차와 펌뷸런스 230대로 구성돼 상시 출동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구급대원과 펌뷸런스 대원은 온열 환자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교육을 받았고 구급 차량에는 아이스조끼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장비와 의약품이 비치돼 있습니다. 포항을 거점으로 하는 소형 항공기 사업자인 에어포항이 금주 사업 등록을 끝내고 본격적인 운항 준비에 들어갑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포항은 지난 4월 4일 국토부에 소형 항공 운송 사업 등록 신청을 냈고 이번 주 등록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에어포항의 사업계획서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수차례 보완 서류를 제출받는 등 등록 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어포항은 사업 등록이 완료되는 대로 국토부에 운항 증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경주시 덕동댐으로 추락한 무쏘 차량의 70대 운전자가 실종 하루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가 나자 전문 다이버 등 20여 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여 4시간 만에 물속에서 차량을 발견했지만 운전자가 보이지 않자 계속 수색을 벌였고 결국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운전자 73살 강모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4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주 IC를 8km가량 앞둔 지점에서 액화 수소가스를 싣고 가던 트레일러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와 승용차에 불이 붙어 2대 모두 탔고 운전자 등 7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으로 구한말 한의학의 대가이자 유학자인 석곡 이규준 선생을 재조명하는 인문학 어울마당이 오늘 포항시 동해면 석곡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어울마당에서는 석곡의 기행문을 바탕으로 한 단막 뮤지컬이 선보였고 독서 퀴즈 대회와 석곡 선생과 관련한 한의학 특강도 진행됐습니다. 또 포운 도서관에서는 석곡 이규준을 재조명하는 학술 포럼도 열렸습니다. 조선 철종 때 포항시 동해면 임곡리에서 태어난 선생은 사상의학으로 유명한 이재마 선생과 근대 한의학의 양대 산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철강제 가격 상승으로 1분기에 좋은 실적을 올린 주요 철강사가 2분기에도 실적 개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6.9% 증가했고 현대제철은 29.9%, 동국제강 역시 10.6% 늘었습니다. 철강업계는 2분기에도 건설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분기 대구 경북 상장법인의 수익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대구 경북 12월 결산법인 94곳의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1조 9,300여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1조 9,250여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6% 늘었고 매출액은 19조 9,230여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증가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수출 회복 등으로 철강과 기계, 금속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커지고 수익성이 좋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의 성공 개최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됩니다. 이를 위해 엑스포 조직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서울예술의 전당 등 5개 기관과 성공적인 엑스포를 위해 협력합니다. 특히 코리아 브랜드 엔터테인먼트 엑스포, 한국관광특별홍보관 운영, 한국전통국악공연과 K푸드 페어 등 다양한 행사를 공동 개최할 예정입니다. 울진 소방서는 사회적 기업 단체와 함께 올해 관내 4개 마을 20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울진 소방서는 지역주택을 표본 조사한 결과 소방시설 설치율이 37%로 저조해 최근 후포면 30가구에 소화기와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줬습니다. 이와 함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화재 예방 교육도 해주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70살 이상 고령 해녀들에게 7월부터 매달 20만 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의 현직 해녀는 4천여 명이고 70세 이상 고령자는 2,300여 명에 이릅니다. 제주도는 해녀가 단순 직업인이 아닌 인류 문화유산으로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조처라며 1,700여 명의 해녀가 있는 경북에는 이렇다 할 지원책이 없어 해녀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에서 독립시킨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알려지면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 4만 4천여 명 가운데 99%가 지방직으로 각 시도에서 속해 있는데 이들은 각 지자체의 재정에 따라 인력과 소방장비 등 근무 여건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7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포항 성모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장암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대장암 수술 잘하는 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심평원이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만 18세 이상 원발성 대장암 수술 실적이 있는 전국 25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8개 지표를 평가해 이루어졌으며 성모병원은 12개 지표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한편 경북에서 대장암 분야 1등급을 받은 병원은 성모병원을 비롯해 안동병원 등 4군데뿐이었으며 폐암 수술은 안동병원만 1등급을, 유방암 수술 1등급 병원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철강 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수입 규제를 강화하자 철강업계가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인도는 한국을 비롯해 6개국 47개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고
미국에 이어 캐나다도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와 덤핑 혐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철강업계는 기업별로 국제무역기구에 제소를 검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수입 규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돌발해충 발생량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방제가 필요합니다. 농정당국은 지난 겨울 높은 기온으로 올해 꽃매미 부화율은 95.1%, 갈색날개 매미충은 94.6%를 기록하는 등 돌발해충 발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충의 알이 90% 이상 부화되는 시기에 맞춰 방제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은 앞으로 전기, 가스 등 요금 감면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전기, 가스, 통신, TV 수신료, 난방요금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대상자들이 주민센터나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며 온라인 신청 서비스로 손쉽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